자, 오늘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문제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그 소설은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원래 뭐 소설의 형태, 뭐 이런 거랑 조금 상관없이 박태원이 새로운 뭐 의식의 흐름 기법 뭐 이런 거 사용해서, 어, 좀 새로운 기술로 쓴 그런 소설이라는 거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10번 문제에 있으니까 1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인물 간의 갈등이 사건의 주된 내용이다. 다른 평범한 소설 같으면 갈등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듯이 보통의 갈등 곡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보통의 소설이 갖는 갈등 곡선을 기본으로 한, 갈등 상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소되고, 뭐 이런 걸 줄거리로 한 소설들이 보통의 소설의 형태인데, 근데 이 소설은 이런 갈등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갈등 곡선에 맞춰서 뭔가, 소설의 구성 단계를 나누거나 이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독백 위주로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독백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건이 긴박해요? 뭐 특별히 그런 것 같진 않죠. 뭐 줄거리가 뭐 되게 뭐 갈등이 막 치달아 오르고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3인칭이라는 얘기네. 3인칭 시점으로 쓴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여기 지금 구보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 이 소설은 3인칭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나라는 사람 등장하지 않고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구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인칭 시점에 그런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구보 얘기를 하고 있지. 구보의 막 마음 상태, 뭐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1인칭 시점과 굉장히 많이 혼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처럼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내면 드러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나머지도 읽어보긴 할게요. 4번, 섬세하고 감각적인 묘사로 서정적인 분위기는 보통 어디서 나오는 말이니? 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지. 5번.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이 빈번히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장면이 뭐, 작년에 성폭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빈번히 자주 교차된다는 얘기지? 자주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가 다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구보가 전차를 타고 가면서 찾는 것은 행복이다. 맞아요. 이 소설은 구보의 행복 찾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찾으면 본문의 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 동대문 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에서 1번 선택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번. 구보가 교회를 자주 찾는 이유는 그곳에 고독이 있기 때문이다. 구보가 교회를 자주 찾는다고 나왔나? 구보가 고독 얘기하고, 뭐, 교회를 자주 찾고, 뭐, 이런 얘기를 찾아보면, 여기 지금 나오네요. 그 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에 고독이 있어서, 고독을 즐기지 않아서 요즘에 자주 찾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 틀렸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벗과 동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전 얘기 나온 부분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뭐 이런 표현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벗과 동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지. 찾았으면 뭐 더 이상 여행 안 할 텐데 계속 가잖아. 그 다음에 4번, 구보는 전차에서 만난 여자가 자기를 모른 채 하기를 바란다. 작년에 선본 여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요런데. 자기 기억하고 있을까?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자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저쪽에서 나는 소심하니까 저쪽에서 먼저 아는 척 해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죠. 그 다음에 5번. 구보는 어머니에게 전차에서 만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했단 얘기야? 여기 지금 본문 내용 보면은 여기 뭐 어머니는 만약에 어머니한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상상을 한 거지 진짜 엄마께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닌 것 같지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을 찾아볼 수가 있었네요. 11번의 답은 1번. 12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구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당돌하고 뻔뻔해요? 아니죠. 소심하고 신중하다. 이거 괜찮네. 소극적이고 눈치가 없다. 소극적이긴 한 것 같고 눈치가 없는 부분은 특별히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지? 어리숙하고 우유부단하다. 호기심도 많고 의심도 많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국어 시간에 국어 시험에서는 뭐 가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좀 나머지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일 맞는 걸 골라줘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맞는 표현은 2번입니다. 소심하고 신중하다. 그 다음에 13번.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과거해상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뭐 과거해상이 좀 들어갔더라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 대화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 대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은 소설이에요. 디귿, 현재형 어미의 사용으로 사건의 현장감을 드러낸다. 그치? 여기 지금 뭐뭐 한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지금 실제로 전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이 잘 느껴지지. 리을, 잦은 쉼표의 사용으로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나타낸다. 여기 쉼표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아마 수업 시간에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 자, 14번 올라갈게요. 기억부터 미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그랬는데 기억, 젊은 여인. 전차에 올랐는데 내가 이제 자리 하나 남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더니 젊은 여인이 앉아버렸대. 그 젊은 여인이랑 그 다음에 니은은 누구인고 하니 전차에서 한 여성을 봤는데 그 여성이 누구였어? 선본 여자. 내가 작년에 선본 여자잖아. 니은은 선본 여자야. 그 다음에 디귿, 그 섹시, 엄마한테 그 섹시 얘기하면 선본 여자 얘기한다는 얘기겠고. 리을,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선본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아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계속 선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죠.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다 작년에 선본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기억은 그 선본 여자가 아니지, 그지? 그냥 어떤 여자, 그냥 승객이야, 승객. 자기 말고 다른 승객이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자리에 앉았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1번이 됩니다. 자, 15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거리를 배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린 소설이다.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이 소설의 서술 방법은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준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으니까 선택지를 읽어볼게요. 1번, 제시된 부분은 전차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죠? 지금 전차 부분이 쭉 나와 있고요. 2번, 인과성이 분명한 사건은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과성이 뭐야? 원인 할 때 인자고, 결과할 때 과자잖아.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사건. 얘들아, 지금 이 소설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어떤 갈등 관계가 분명하고 인과성이 분명한 사건이디? 아니죠. 이 사건은 여기에 뭐 특별한 사건이 나오지도 않지만 특별히 실린 인과성이 있는 그런 사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네요.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3번, 전차에서 만난 여자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지금 거의 단을 나눴을 때고 한 단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 단에 해당되는 게 다 전차에서 만난 작년에 선본 여자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야. 차라리 이렇게 생각 많이 할 거면 가서 말이라도 걸지, 그지? 인사라도 하지. 인사도 안 하면서 생각은 참 많이 해, 그지? 4번, 구보에게 초점을 맞춰 서술하기 때문에 마치 구보가 서술자인 것 같아. 아까 몇 번 문제였니? 10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어요. 3인칭 서술자인데 작가인데 근데 꼭 구보의 마음을 너무 잘 전달하고 있어서 구보가 서술하는 것처럼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5번, 구보가 보고 들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을 이룬다. 그래서 생각,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생각하는 내용이 거의 다, 그 중심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틀린 건 2번밖에 없었네요. 마지막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가 구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26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그랬는데 이 소설이 쓰인 1930년대 당시의 지식인과 관련지어서 서술할 것. 얘들아 1930년대면 일제강점기잖아. 그 시기에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배우고 돌아온 지식인이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펼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하는 사회였겠죠. 그러니까 작가는 구보를 통해 이 작가가 구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강점기 무기력한 방황하는 지식인 혹은 무기력한 지식인 무기력하고 무기력한 지식인 혹은 방황하는 지식인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방황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구보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작가가 구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만드세요. 작가는 구보를 통해 요런 것을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말하고자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지금 서술형 문제여서 제가 그냥 답을 간단하게 대충 써놨는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 답을 고를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소설가 구보 씨의 1일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